네, 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올해 종목 결산과 함께 내년도 유망주로 이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올해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올해를 좀 정리해보고 내년도 준비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미국 증시에서 핫했던 종목들이 조금 몇 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기 하나만 꼽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국 증시가 올해는 굉장히 화랑세를 나타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서학개미로 가신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동학개미 운동 하셨던 분보다는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주목받은 종목 중에 하나는 테슬라를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일으킨 돌풍이 결국 테슬라에 대한 주가의 견조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말로 다가올수록 경쟁사들의 조금 올라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1위가 테슬라 매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속 보유하고 계셨다면 큰 수익을 거두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이렇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근저에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대중화로 선뜻 다가올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장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설왕설래가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독주를 서로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1위는 항상 외롭죠. 나머지들은 경쟁자들은 뛰어나오고 있는데 1위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올 한 해 정리하자라면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비슷하게 이제 제2의 테슬라다, 제3의 테슬라다라고 불리는 그렇죠. 종목들,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도 많이 상장을 했고요. 전기차 시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여전히 1위로 이끌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그럼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 뜨거웠던 종목 꼽자면요? 일단은 뭐 자동차와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위메이드를 빼놓고 또 올해 국내 증시를 얘기하기는 맞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P2E 시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네.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국내 게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메타버스와 NFT와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의 이제 선두주자로서의 위메이드 역할이 위상이 독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반으로 올수록 약간의 탄력성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 여름서부터 겨울까지 가장 뜨거웠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NFT를 도입한 또 최초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워낙 많이 붙다 보니까 위메이드는 NFT, P2E 시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테슬라를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는 건데 위메이드 역시 게임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업체가 되죠. 위메이드가 P2E 시장을 도입하고 그리고 NFT를 도입한 이후에 많은 게임 회사들, 엔터 회사들이 P2E와 NFT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이런 것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최초로 길을 열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한 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플레이 투 earn 그리고 NFT가 올해 키워드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메이드 올해 종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를 보내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내년도 유망주를 좀 꼽아달라고 미리 요청을 드렸어요. 먼저 뉴욕 증시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숙제를 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네. 물론 많은 종목들 내년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올해를 정리하는 것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어렵죠. 그렇죠. 올해 정리야 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일단 메타를 좀 꼽을 게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일단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조금 벌써 페이스북이 고루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정도인데 이제 메타라는 새로운 사명을 변경하면서 회사의 상황을 변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지향점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메타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명 자체를 바뀌었죠. 회사가 사명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교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식도 바꿔야 되고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쪽으로 관련 분야에 있어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선점하겠다 이런 정도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메타와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류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류를 선도하겠다라는 것들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동안 페이스북에 있어서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을 바라볼 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2022년에는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춘 기업을 뽑자라면 메타가 그중에서 당연코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가 이제 올해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선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거래일에 1.45% 상승하면서 335달러 24센트의 종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메타 이제 올해 흐름도 내년도 흐름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종목으로 좀 유망주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서 전기차 시대를 이제 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위메이드가 이제 게임 시대, 메타가 또 새로운 분야. 그렇지만 저는 내년 한 해에 이러한 첨단 분야가 국내에서 어떤 것이 또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조업체 중에서 확실한 기업 하나 뽑아왔습니다. LG전자를 좀 뽑아왔는데요. LG 뭐 그룹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전장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던 전기차가 되던 이 전장 분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전장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LG전자의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0일경에 또 상장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사각편대를 이루면서 LG그룹의 전장 사업을 톡톡히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각 사업 부분들이 각자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양호한 가운데 있어서 각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 기조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한 60조 정도에 상장된다라면 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LG화학이죠. LG화학이 이제 상장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룹의 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G전자가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전장 산업이 본격적인 본궤도에 올라와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주가 움직임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동안 전장 사업에 쏟아부었던 비용들이 이제 수익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LG 전자의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은 저는 내년도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전자를 또 내년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상단과 하단이 제한되면서 좀 제한된 흐름과 함께 한산한 증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내년도를 좀 바라본다면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주식시장이 좀 견조했죠. 3,000선도 올라왔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뭐 양도세 회피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증시와 거리두기를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IT 중심의 러브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년도 증시 전망이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 회피 물량은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 또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번 주 같은 경우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내년도를 바라본다라면 이번 주 정도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배당 수익 플러스 내년도 증시에 대한 밝은 전망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 요망주를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해를 정리하고 내년 전망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